안녕하세요, 차영남팀입니다. 자, 오늘 제가 가져온 차 바로 랜드로버 디펜더 90 D250 디젤 6기통 모델입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이 차의 리뷰에 들어서기 전에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는데, 매주 다양한 차들을 이제 시승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승차를 받고 딱 시트에 앉아서 엔진 시동을 켜고 주행을 한 5분 정도만 해보면 아, 이 차 진짜 잘 만들었다 라는 느낌을 주는 그런 차들이 있어요. X7이나 뭐 6GT, 뭐 지금 생각나는 건 이 정도인데, 근데 이 차가 지금 그런 느낌을 저한테 주고 있어요. 굉장히 의외거든요. 지금 시승을 해보니까 제가 기대했던 것들보다 훨씬 더 좋다고 느껴지는 게 한 80% 정도 되고, 기대했던 것보다 실망스럽다 라고 느껴지는 게 한 2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승기에서는 이 차를 가지고 온로드에서도 주행해보고 오프로드에서도 한번 몰아보면서 제가 왜 이렇게 이 차를 평가했는지 한번 여러분들께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게 승차감인 것 같아요. 구독자분들도 가장 많이 궁금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주행을 하면서 그 승차감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한번 설명드려 보려고 집중해서 주행을 해봤는데, 그 결과 굉장히 특이합니다. 이 차는 일단 이제 노면에서 가면서 뭐 이런 요철을 만날 때의 승차감은 진짜 의외로 너무 좋아요. 근데 문제는 방지턱을 넘을 때 약간 좀 놀랄 정도로 승차감이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이상한 게, 보통 이제 온로드에서의 승차감이 좋으면은 웬만하면은 방지턱 승차감도 좋잖아요. 근데 이 차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드려 볼게요. 일단 이 노면에서의 승차감은 어떠냐면, 이런 온로드에서 요철을 만날 때 진동들이 아예 서스펜션에서 애초에 사라지는 느낌이고, 만약 조금 더 큰 요철을 만났다면 진동들이 애초에 그 승객석으로 올라오기 전에 그냥 아래에서 다 사라지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특히 이 승객석으로 올라오기 전에 진동이 밑에서 사라진다는 느낌 자체가 그 바디온 프레임 차들 있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잘 세팅돼서 승차감이 좋은 바디온 프레임 차들, 그런 차들에서 주는 승차감이거든요. 근데 이 차는 분명한 건 모노코크 바디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이 차가 어떻게 하체를 세팅했길래 승차감이 좋은 바디온 프레임 차 느낌이 나는 거지 궁금해하면서 밑에 하체를 봤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하체를 보면서 간단히 설명 들어볼게요. 제가 지금 뒷바퀴로 왔는데, 일단 온로드에서의 좋은 승차감을 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 중 하나가 인테그럴 서스펜션이라는 게 이제 뒷바퀴에 들어갔는데, 인테그럴 서스펜션의 가장 주요한 특징이 뭐냐, 바로 이 부분에 있어요. 여기 보이시는 이 아래쪽에 트레일링암과 그 위쪽에 있는 컨트롤암이 너클암에 바로 연결되어 있는 형상이 아니라 트레일링암만 바퀴에 너클암이 연결되어 있고, 그 위에 컨트롤암은 이 중간에 인테그럴 링크를 통해서 그 아래에 있는 트레일링암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솔직히 승차감에 있어서 큰 장점이죠. 왜냐하면 서스펜션의 상하 움직임이 있을 때 이 컨트롤암 자체가 그 밑에 있는 트레일링암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충격을 먹어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뒤쪽 승차감이 증가함으로써 오는 전체적인 승차감의 향상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진동 자체가 승객석으로 올라오기 전에 다 아래에서 먹어준다는 느낌을 준다는 그 이유 자체가 잘 안 보이시는데 이 부분 때문인데, 이제 디펜더는 이제 하체 구조 자체를 디스커버리 5나 레인지로버 스포츠랑 똑같이 만들어 놨어요. 근데 거기서 차체 높이를 높임으로써 오프로드 성향을 주기 위해서 보강대 같은 거를 추가로 넣어놨단 말이에요. 사실 이게 뭐 이런 보강대를 넣는 행동 자체가 바디온 프레임의 세팅과 약간은 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 게, 바디온 프레임 차들도 그 H자 프레임 위에 바디를 올리기 위해서 마운팅 부시를 쓰잖아요. 그래서 승차감이 좋은 바디온 프레임들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그 마운팅 부시의 소재와 강도를 굉장히 잘 세팅을 할 경우에 좋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 차도 지금 보시면 이 보강대가 서스펜션 스트럿과 위에 메인 프레임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이 소재가 알루미늄 합금 소재로 사용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에서 격한 진동이 일어나도 그 진동을 어느 정도 잘 먹어줘서 승객석까지는 그 진동이 올라오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다시 주행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고 오셨죠? 자, 그러면은 이 온로드 승차감이 이렇게 좋은데 도대체 방지턱 승차감은 왜 그러냐? 그래서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차의 승차감이 좋은 이유는 디스커버리 5의 서스펜션 구조를 가져와서 그래요. 근데 나머지 것들은 오프로드를 지향하는 차체 구조나 하체 구조를 가져서 그래요. 그 이유 중 첫 번째가 이 차가 지금 휠 베이스가 굉장히 생각보다 짧아요. 2586mm인데 그래서 이게 오프로드에서 어떤 장점을 주냐?
뭐냐, 그 램프각이라고 하죠. 그 램프각이 랭글러보다 커요. 그 램프각이 크다는 거는 이렇게 경사진 오프로드를 더 잘 갈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데, 그 램프각을 키우기 위해서 휠베이스를 짧게 설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어쩐지 제가 방지턱을 넘는데 앞바퀴가 방지턱을 넘어가기도 전에 뒷바퀴가 이제 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처음에 보고 되게 뭐지 당황했는데, 이게 휠베이스가 2600 언더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만 보더라도 방지턱 승차감이 좋을 수는 없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댐퍼라고 보는데, 이 방지턱에서 굉장히 좋은 승차감을 주는 댐퍼 같은 경우에는 범핑 될 때의 속도와 강도, 그리고 리범핑 될 때의 속도와 강도가 굉장히 잘 세팅이 돼서 불쾌감을 느낄 수 없도록 세팅이 돼야 되는데, 이 차는 프로드 세팅을 위해서 그런 것까지 생각을 아예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댐퍼의 감쇄력 자체가 굉장히 단단해서 이 방지턱 승차감만은 조금 많이 포기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만약 여러분들이 디펜더 110 모델을 탄다면 90하고는 아예 전혀 다를 겁니다. 왜냐면 그건 휠베이스도 3000mm가 넘어가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단점이 사라져 버리는 거고, 에어스프링이 들어가기 때문에 스프링의 압력을 공기를 넣고 빼면서 조절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승차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110 모델은. 그리고 이 에어서스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디펜더 90 모델은 코일 스프링, 에어서스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에어서스라는 게 승차감을 좋게 하지만 그거 외로 또 다른 기능이 있는 게, 2열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앉든 트렁크에 얼마나 많은 짐을 실든 이 에어서스는 승차감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준다는 장점이 있어요. 디펜더 90 같이 코일 스프링이 달린 차들에 만약에 2열에 사람이 많이 앉고 트렁크에 짐을 많이 실으면 서스펜션 위쪽 무게, 현가 상 질량이 늘어나면서 이 스프링이 많이 눌리게 되겠죠. 그런 상태로 주행을 해버리면 일정한 승차감을 만들어주지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에어서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죠. 무게가 많이 눌리면 에어서스에서 그 공기를 집어넣어서 자동적으로 그 높이를 유지하고 스프링의 압력을 유지하다 보니까 아무리 그 중량이 늘어나더라도 똑같은 승차감을 내줄 수 있다는 거죠. 다음으로는 이 차의 오프로드 성능은 또 어떻게 될지 제가 지금 가고 있는 오프로드 코스에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디펜더 펌프가 오신 분들은 KCC 랜드로버 서초전 시장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서재훈 차장님께 차량량 TV 보고 왔다고 문의 주시면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응대를 해주신다고 하시니까 한번 문의해 주시고, 이 차의 재고 상황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남아있는 대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해요. 그래서 이 차를 계획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빨리 일단 계약을 걸어 놓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 제가 달리고 있는 곳은 막 모글 코스가 있고 락클롤링을 해야 되는 그렇게 심한 오프로드 길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소렌토나 산타페, 사륜구동을 타고도 충분히 올 수 있는 코스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런 차를 가지고 이런 데를 아무 걱정 없이, 그러니까 혹시 타이어가 빠지지 않을까, 하체에 너무 손상이 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 없이 올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좀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그런 차들과 이 디펜더의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길을 이런 속도로 안전하게 달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전자식으로 뒷바퀴에 락을 걸어줄까 아니면 센터 락을 바로 걸어줄까 판단을 해서 실시간으로 이 조절을 하는 모습. 야, 이건 또 다른 재미네요. 제가 맨날 와인딩 코스 갈 때 진짜 매주 갈 때마다 재밌는데, 이게 솔직히 임도가 지금 영상으로 봐서는 막 그렇게 엄청 험한 그런 코스는 아니더라도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웬만한 차로는 부담이 돼서 못 간다는 걸 아실 것 같은데, 지금 이 속도 보세요. 이게 이렇게 간다는 게 진짜 재밌네요. 거기에 더해서 이 타이어 자체도 항상 이런 미끄러운 도로에서도 최대한의 접지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255mm의 광폭 오프로드 타이어가 들어갔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런 자갈길 모드에 놓으면 내가 스로틀을 아무리 깊게 밟아도 이 구동력을 100% 바퀴로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미끄러운 자갈에서 한 번에 구동력이 바퀴로 가버리면 휠스핀이 나면서 미끄러질 수도 있으니까. 진짜 달리면 달릴수록 진짜 재밌네요. 이게 진짜 디펜더의 매력이고, 뭐 솔직히 제가 예전 디펜더는 타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이 느낌에 대해서만 설명드리자면, 이 차는 일반 온로드 SUV와 그 랭글러의 정확히 중간에 있는 적당히 타협을 마친 그런 오프로드 성향의 SUV라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디펜더 오너분이나 미래의 디펜더 오너님들은 정말 한 번쯤
이런 경치 좋은 곳에서 오셔서 노지 캠핑도 즐겨보시고 짜릿한 오프로드 주행 성능도 한번 체험해보시면 진짜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정말 재밌어요. 자, 그럼 재미는 여기까지 하고 다시 공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느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250마력을 내주는 디젤 6기통이 들어가 있어요. 이걸 또 보신다면 디젤의 뭐 진동과 소음이 어떻냐 라고 질문해 주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6기통 디젤을 구매하시는 분들이라면 최소한 한 8만 킬로 정도까지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 차가 조금 다른 경쟁차들보다 장점이 있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엔진 스펙을 보시면 좀 알 수 있는데 이 차의 압축비가 15.5대1로 다른 디젤 경쟁차들보다 약간 좀 낮은 압축비를 가지고 있어요. 보통 다른 경쟁차들 같은 경우에는 16대1이 조금 넘어가는 수치를 대부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차는 15.5대1이에요. 그래서 이 압축비라는 게 낮으면 그만큼 어떤 열 효율이 떨어져서 연비가 조금 낮아질 수 있다는 단점은 있지만 엔진이 굉장히 부드러운 필링을 나타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굉장히 정숙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차의 좀 느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제가 뭐 굉장히 정량화되지 않은 수치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이 차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차에 딱 앉아보면 이 시트의 착자감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차량 통행이 많은 서울 같은 데서 운행을 하면은 S7의 루프가 보여요. 그러니까 와, 이게 또 보는 시야가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오는 어떤 정신적인 그런 편안함이 있어요. 세단 타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앞에 가까운 거리에 SUV가 있을 때 거리를 굉장히 띄워놓고 불안해하면서 가잖아요. 근데 이 차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막히는 그 상태가 그냥 눈앞에서 다 보이고, 제가 웬만한 SUV를 타면서 이 정도는 못 느껴봤는데 이런 또 편안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은 이 차의 좋은 감성적인 측면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차를 좀 총평을 해보자면 이 차는 시대적인 요구에 굉장히 타협을 많이 한 차인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지프 랭글러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적으로 오프로드를 타기 위한 굉장히 최적화된 그 DNA를 가지고 있는 차가 랭글러예요. 우리나라에서 그걸 세컨카로 구매하지 않는 이상 데일리카로 랭글러를 탄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런 온로드에서의 승차감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적당한 오프로드 능력, 굉장히 준수한 승차감을 본다면 이 차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주말에 가족들이나 이제 마음 맞는 사람들과 함께 그런 임도를 통해서 노지 캠핑을 간다거나 이럴 때 진짜 이 차는 그제서야 이제 돈값을 하는 차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랜드로버 디펜더 90 모델 시승기를 마치겠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